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바로 앞전에 테마주 대장주로 상한가 먹기 업로드 드렸었죠. 거기서 말씀드린 출산 육아 테마 대장주 꿈비가 한 채의 과장도 없이 월요일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또한 양자암호 새로운 대장주로 말씀드린 엑스게이트도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일요일 방송만 잘 보고 다음날 집중했어도 월요일 상한가 2개입니다. 그리고 블린조밴드 공부 드린 첫 방송에서 말씀드린 큐렉서도 의료 로봇으로 로봇주 대장으로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만 잘 보셔도 기법 공부는 물론 좋은 수익도 올릴 수 있음이 바로 증명되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이제 집중하세요. 잠시 이번 주 주초 정방 인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는 시초가부터 4종목을 들어갔습니다. 2종목이 상한가를 터치했고 2종목은 20%를 넘었었습니다. 운도 따랐지만 월요일 예상 테마를 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양자암호 관련 퀀텀 코리아 개최 스케줄을 보고 양자암호 대장주인 엑스게이트를 들어갔고 이번 주 금요일 유튜브 쇼핑몰 오픈을 알고 관련주인 카페24를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에서 사교육 절감 관련 발표를 월요일 한다는 것을 듣고 역시 관련주 대장급인 애니능률과 디모아를 들어갔습니다. 화요일은 새만금 관련 이벤트가 수요일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정방과 제가 운영하는 무료방 같이 모엔즈를 들어가서 급등 정지, 서킷이라고도 하죠.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카페24가 유튜브 쇼핑몰 대장을 치고 가니 새롭게 이 섹터에 편입된 모비데이즈로도 슈팅 수익을 냈고 역시 같은 섹터인 드림 시큐리티 갖고도 수익을 냈습니다. 정방 종목들은 최고의 테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한 거니 이 인증을 공부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종목은 눌림목에서는 반드시 재매수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은 뼈까지 발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증 종목들에서 눌림목 매수 찬스를 노려보세요. 좋은 수익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SG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할애해서 설명드렸죠. 방사선 오염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 다양한 재료가 있는 세력주입니다. 아직도 눌림목 찬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번 노려보세요. 엑스게이트입니다. 신규 상장주로서 양자암호 대장주입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오엘리먼트 반도체 장비주 월요일날 전체 반도체주 대장이었습니다. 품절주이고 이 종목이 상장할 때는 연속 상한가를 갔던 아주 힘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눌림목 찬스를 한번 노려보세요. 딥노이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섹터 의료 AI 섹터 종목이죠. 아직도 더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애니능률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른 종목과 하지만 명실상부한 온라인 교육 대장주입니다. 카페24입니다. 금주 금요일 유튜브 쇼핑몰 오픈 관련주입니다. 월요일 상승에 이어 화요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매물대가 강한 저항대에 지금 있어서 이 저항대 돌파 여부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꿈비를 제치고 출산 육아 대장주가 된 비스토스입니다. 눌림목 잘 찾으면 매수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메세 이상 당구 용어 마세이라고 우리끼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주이고 부산 엑스포 유치 대장주입니다. 하이스틸 우크라이나 재건의 철강 필요성 때문에 월요일날 상승한 철강 섹터의 대장급 종목입니다. 디모아 온라인 교육주의 새로운 대장급 종목입니다. 모헨즈 화요일 제가 운영하는 무료방 그리고 정방 같이 들어간 종목이죠. 급등 VI 갔었습니다. 수요일 새만금 관련 이슈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유튜브 쇼핑몰 테마가 새롭게 생성되면서 화요일 새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역시 유튜브 쇼핑몰 테마가 새롭게 생성되면서 화요일 새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디알텍은 의료기기이면서 지뢰주,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 합병설이 돌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정말 인수 합병을 한다 그러면 대박이겠죠. 지금도 상당히 잘 가고 있지만요.
자, 인증 중 설명 안 드린 종목이 두 개 있는데 네오팩트와 프로스테믹스입니다. 이것은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공통 분모가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필살기가 될 겁니다. 나중 교육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금주 주초 주도한 테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주말 러시아 반군 뉴스 때문에 러시아 힘이 약해져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재건주가 상승 테마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고기도 먹던 놈이 먹는다. RBK그룹 한번 이 섹터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죠. 월요일도 18% 상승,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대장이었습니다. 화요일도 역시 14%또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기존 데모 등 대장주를 제치고 삼부토건 등 새로운 대장주들이 지속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지속적으로 섹터에 새로운 종목이 편입되고 대장급으로 치고 간다면 그 섹터는 강한 섹터입니다. 일정 기간 지속 가능한 테마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RBK그룹의 기술적 자리를 본다면 상한가 간 캔들의 반 있지 않습니까? 이 반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고 있다가 급등시켰습니다. 이처럼 상한가 간 캔들이 반 정도에서 지지하면 반등을 줍니다. 반을 더 깨거나 상한가 캔들의 시초가를 건드리면 아주 오랫동안 반등이 어려워지지만 말이죠. 자, 다음은 출산육아 테마인데요. 출산육아 테마는 꿈비가 신규 상장주로서 대장을 하고 있었으나 비스토스가 월요일 상한가를 가면서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비스토스는 산부인과 관련주이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도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7%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2월 1일 갭을 띄웠던 부분을 내려와서 여기서 충분히 이 갭을 메꿨습니다. 메꾸고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한 번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다가 월요일이 상장 이후 첫 상한가입니다. 이처럼 최근 신규 상장주는 상한가를 못 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가는 것도 하나의 작은 트렌드입니다. 최근 잘 나가는 섹터 그중 하나가 AI 의료기기입니다. AI 의료기기는 루닛을 대장으로 뷰노, 딥노이드 등이 좋은 모습입니다만 월요일 EDGC가 상한가를 가면서 새로운 대장주 등극을 예고했습니다. 월요일은 원격 의료 테마도 강한 테마였습니다. 지속 대장이었던 인성정보를 제치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11%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원격 의료가 본격 논의 예정이라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입니다. 그래핀 테마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를 제치고 상보가 새로운 대장으로 며칠을 이끌고 왔는데 월요일 신진 SM이 상한가를 가면서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다산 솔루에타도 이 섹터로 월요일 20% 이상 상승했고요. 화요일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이 섹터로 온다는 것은 이 섹터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핀 흑연도 전기차의 새로운 소재 섹터로 일정 기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혼자 외롭게 유튜브 쇼핑몰 테마를 카페24가 끌고 갔으나 화요일 카페24가 상한가를 가면서 몇 개의 종목들이 더 들어와서 유튜브 쇼핑몰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테마는 금요일 이슈가 있어서 당분간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카페24는 저항대입니다. 주봉을 보면 확실하게 저항대라는 게 보이시죠? 이 저항대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집입니다.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미국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재료로 5G가 화요일 움직였습니다. 대장주 와이어블은 상한가를 갖고 기가레인이 부대장주로 20%를 넘게 갔습니다. 5G 테마는 충분히 지속 가능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테마입니다. 테마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테마를 만들려면 결국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가 강한 재료인가, 어떤 재료는 안 되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다면 실전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어떤 재료가 강한가는 나중 별도로 다시 공부할 기회를 갖고요. 오늘은 일단 이런 재료는 약하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즉 화력이 약하거나 재료가 나오면 재료 소멸에 가까워 나와야 할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종목의 고점에서 나오는 재료는 그 재료는 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종목의 고점은 언제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돌파 등의 가능성 있는 재료들도 있으나 그건 재료보다는 그 섹터의 혁신성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의료 AI 이런 건 특정 재료보다는 그 섹터의 혁신성에 대한 기대입니다. 두 번째,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특정 언론사 단독 기사면 조심해야 합니다. 혹 작전을 위한 찌라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知名도가 떨어지면 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탕, 삼탕 기사들도 많은데요. 3탕 이상이면 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뉴스로 확정된 재료는 대선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기 소멸입니다. 대선주는 뉴스가 나오면 시작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일반적인 재료들은 뉴스가 나오면 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 네옴시티 테마가 잘 가고 있다가 실제 당사자인 사우디 왕자가 한국 오는 날부터 하락, 재료 소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발성 계약이나 실적 재료는 일회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것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것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믿고 계속 그 종목을 매매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는 약합니다. 세계 최초 정도는 돼야 강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고 그 종목을 쫓아 들어가면 그 종목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또 주위에 널리 알려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비법까지도 분명 공개 드릴 겁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